네. 상일여자고등학교 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항수는 20문제였었고요. 난이도는 이제 평년에 비해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평범하고 이제 쉬운 문제도 많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텐데 조금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들이 이제 앞 페이지에 조금 있었고 4번 같은 것들, 5번 같은 것들 이게 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 1, 2번은 또 괜찮은데 3, 4번이 서술형 3, 4번의 제일 끝에 있는 문제들 이걸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지저분하고 그다음 조건 같은 것들 때문에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고 4번 같은 거는 문항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여튼 그 뒤에 두 개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공부한 학생들은 괜찮게 풀었을 것 같다.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들을 다 매겨놨는데 여기 난이도 하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5등급 언더인 친구들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어서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하면 되죠 답만 부르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번에 답은 2번인데 이런 것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복잡하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다 만다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을 바에 그냥 마이너스 루트 3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루트 마이너스 3이 등장을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면은 루트 3i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루트 3이랑 루트 6을 날리고 i분의 루트 2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어떤지 이것도 루트 3i분의 루트 6i로 바꾼 다음에 i 날리고 루트 3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답이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 3번에 하시면 되죠.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런 걸 이제 의외로 많이 틀리고 했던데 2차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정수 개수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x는 이상한 식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결국에 인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루트 3i. 그래서 얘를 1번으로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최고치 한계수가 4였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4인 거 이 3, 4, 5번 중에 조금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 실수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번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3승 더하기 i의 4승 이 연속된 4개의 합은 0이다 라는 거를 잠시만요. 연속된 4개의 합이 0이다를 조금 이용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i 제곱, i 3승, i 4승은 0인 거고 그 다음에 i의 4승은 또 1이잖아요. 요거를 잘 이제 활용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i의 3승, i의 6승, i의 9승 요거를 하나하나 바꿔간다는 느낌보다는 얘를 정리를 해서 i의 제곱을 i의 6승을 i의 제곱으로 바꿔보겠다. i의 9승을 i로 바꿔보겠다. 그 다음에 i의 12승을 i의 4승으로 바꿔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 4개의 합은 0이 될 거다. 근데 총 지금 i의 3승부터 i의 30승까지 있는 거니까 10개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앞에 있는 4개, 그 다음 4개, 마지막 2개가 남아있게 되면은 마지막 2개가 답이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4개를 굳이 더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뒤에서부터 4개, 4개를 더해가게 되면은 4개, 4개를 더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처음에 있는 이 2개만 남게 될 거여서 답은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1 답은 5번이었다 라는 거. 난이도가 하긴 한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그냥 하시면 되죠.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하면 되겠다. 그 다음 7번 또 너무 이제 흔한 문제 답은 4번이고요. 8번 도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조금 이제 잘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가에서 이 fx는 2x-1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나에서 또 몫을 또 구하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2x 빼기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 2분의 1을 넣고 0이 된다를 봐도 되는데 어차피 몫이 또 필요하고 있다 보니까 몫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있었을 때 얘를 2x-1로 그냥 묶으란 얘기예요. 나머지가 쭉 들어오게 될 거고 몫이 쭉 들어오게 될 거고 나머지는 0일 거고. 그럼 나머지가 뭐냐? 미안해요. 몫이 뭐냐? 라고 하면은 요걸 전개한 게 좌변인 거니까 차근차근 개수분해 개수 비교해보는 거죠. 정신이 없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상수항 더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역으로 전개해주게 되면은 a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만큼이 qx가 되는 거여서 a는 3 그다음에 qx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q는 3 더하면 6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어렵진 않았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뭐 너무 쉬운 문제여서 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더하기 2i래요. 그럼 다른 한 근은 a 빼기 2i일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과정상 이제 실수 개수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나머지 근은 a 빼기 2i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잘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an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an이 한 개씩으로 떨어질 거예요. 9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얘랑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너무 흔한 문제. 그래서 연립을 하신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건데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네, 뒤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fx를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일 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또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fx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1차식으로 나눈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 보니까 식을 그냥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식을 그냥 써. fx는 x 더하기 2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준 거고 밑줄에서 몫을 가지고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q3은 7이다 라는 식을 준 거다. 그래서 q3은 7인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식에 x에 3을 대입을 해주면은 좌변이 f의 3은 우변이 5 곱하기 q3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5가 되면서 7호 35 빼기 5니까 답은 30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까지 여기까지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한 문제를 4개 정도로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중으로 올리고 하는데 한 문제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우선 12번까지는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12번까지는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건 또 세변의 길이 x, y, z에 대해서 등식을 성립할 때 뭐 인수분해 하란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 문자 3개짜리 방정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문자가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방법이 똑같습니다.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고른다. 그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한다. 그럼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는 z가 되는 거고 z로 묶어요. 그럼 1차 z에 대한 1차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때 1차항의 개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뒤에 x 3승 마이너스 x y제곱 이렇게 있는 건데 상수항부터 인수분해하자. x로 묶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상수항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공통인수라는 게 보일 거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이면서 남은 게 z 더하기 x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이 z 더하기 x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도 이게 x는 y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여야 되는데
x는 마이너스 y일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째끼고 답은 x는 y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13번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정무서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거든요.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고, 우선 뭐 중근을 갖는다고 하는 거니까 판별식 한번 째려보면은, 판별식은 A 빼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 빼기 C의 제곱은 어차피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전개한 다음 다시 묶으려고 하지 말고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합차로 가자고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하시면은 A 더하기 B 빼기 2C,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은 A 빼기 B는 0이다 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다 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A는 B는 C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는 B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앞에 있는 A 더하기 B 빼기 2C가 0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2C는 0이 되도록 하는 요 ABC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는 2C라고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B가 2C였을 때 지금 C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이에 0, 1, 2, 0부터 4 사이에 있는 자연수, 정수라고 하는 거니까 C는 1, 2, 3만 가능하게 된 거고, 첫 번째 케이스, 뭐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 첫 번째 케이스에 C가 1일 때를 보게 되면은 여기 A 더하기 B가 2인 건데, 이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가 2가 되려면은 1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C가 1이었었으니까 이 ABC는 서로 다른 거여야 돼요. 다르다 체크해야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다였으니까 C가 1이면은 1, 1, 1 말도 안 된다.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 두 번째 케이스, C가 2일 때 보시면은 요 A 더하기 B는 4야. C가 2였어요.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가 등장을 한 상태에서 요 A 더하기 B가 4가 되려면은 우선 2는 똑같은 거니까 안 되는 거고, A, B에는 2가 못 나와요. 그럼 남은 게 지금 1, 3인 건데 1, 3. 세 변의 길이가 만약에 1, 2, 3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짧은 변 두 개의 합이 긴 것보다 커야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1, 2, 3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탈락.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로 간다. 그럼 C가 3일 때, 그때 A 더하기 B는 6이 될 거고요. 그럼 A, B에는 C에 3 들어갔으니까 3, 3 못 들어가고 1, 5랑 2,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랑 같은 이유로 이게 1, 5면은 세 변의 길이가 1, 3, 5가 되는데 1, 3, 5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가 없어요. 짧은 거 두 개를 더한 게 긴 것보다 커져야 돼서, 따라서 요거 2 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 C가 3, B가 4, 아니면 A가 4,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야 세모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A, B의 곱을 구하자였으니까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 앞에 12번까지가 워낙 쉽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오히려 더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답이 또 등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튼 뭐 부정방정식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여서 부정방정식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부정방정식. 그래야 내가 이런 것들도 대입을 해볼 마음이 또 생기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이렇게 14번이 문제가 진짜 괜찮아서 요거는 이렇게 풀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 뭐 잘 못 풀게 되면은 식으로 복잡하게 갔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가 있었다.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1,5인 요런 2차 함수가 있었는데, 방정식 요놈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 근데 방정식을 잘 보다 보니까 이게 방정식이 구조가 이뻐서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8fx를 가지고 좌변으로 넘겼을 때 이 식이 이제 fx-1 곱하기 fx-7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얘 곱하기 얘가 0이라는 거는 fx-1이 0이거나 fx는 1이거나 또는 fx는 7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제끼면은 결국에 fx가 1일 때랑 fx가 7일 때가 등장을 한다는 거고,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는 거야. fx는 1의 실근들이 있을 거고 fx는 7의 실근들이 있을 건데 얘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 잠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우리 반대로 하는 건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연립을 때려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을 또 구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뭐 이런 게 있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얘가 있고 y는 뭐 x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두 근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만나고 있나 근데? 이렇게 갈게요. 이 정도. 그럼 두 함수가 만약에 만나고 있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은 문제에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얘랑 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잘하거든요. 얘는 얘라고 해가지고 두 함수를 연립을 하는 거지. 연립을 하셔서 이제 y를 소거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관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x 더하기 7 이라는 방정식을 이제 풀어 제껴가지고 이놈의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구하고 있을 건데, 반대로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려서 이쪽으로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같은 뜻인 거다 지금.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랑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얘기인 거고, 오케이?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도 괜찮은 거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도 괜찮은 거고, 여기서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이 y는 fx랑 y는 1을 그릴 거고요. y는 fx랑 y는 7을 그린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자. 얘는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자고 하는 거야. 교점의 x좌표의 뭐야 글씨가 x좌표 합을 구하자라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요거를 항상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다시 fx는 1, fx는 7의 모든 실근의 합은 결국에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자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fx는 1, fx는 7이라고 했으면은 fx는 1, y는 fx, y는 1, y는 1 여기 있습니다. 여기 y는 1. 그 다음에 y는 7, 은 저기 있겠다. 5가 여기 있으니까 y는 7 여기. 근데 아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자라는 거여서, 다시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자 했었는데 두 함수의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점이 없으면 그냥 허근인 거여서 아까 fx는 7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이거 그냥 fx의 식을 세워서 함수 잡은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직접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이제 함수 입장에서는 이 함수랑 안 만나고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실근이 없기 때문에 뭐 더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아래에 있는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됐었다. 근데 두 근의 합을 구할 때도 진짜 이게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가운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거든. 이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에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 대칭이다 보니까 가운데에 1이 있는 거여서 결국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이 분자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얘가 이겠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처음에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직접 식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식을 세워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함수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건 잘하는데 그 거꾸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이놈의 실근을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함수로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수능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좋아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은 2였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은 뭐 어렵지 않은 복소수 문제. 실수가 아닌 복수 Z에 대해서 복소수 오메가는 저렇게 생겼다. 조금 생소한 느낌이긴 한 건데 결국에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대입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을 조금 해석해야 될 게, 여기 Z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는 말이 있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오메가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오메가는 순허수가 돼야겠지요. 이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가 순허수가 된대요. Z에다가 여기 A 더하기 BI를 다 때려 박자고요. 오메가는 1 더하기 2i에 A 더하기 BI에 더하기 A 빼기 BI. 그럼 요게 순허수가 되려면은 오메가를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하고 잘 구분을 지어봐야 되고, 요거 전개하시면은 2A 빼기 2B 더하기 2AI가 되면서 오메가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지금 순허수가 되려면은 앞에 있는 2A 빼기 2B가 0이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뭐 A는 B여야 된다 같은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B다 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에 여기 그냥 때려 박으면 끝나는 건데, 이 Z분의 오메가를 구하자. Z라는 거는 A 더하기 BI 였는데, A 더하기 BI 였는데 B가 A인 거니까 이게 A 더하기 AI 이렇게 될 거고, 이 오메가라는 건 아까 요만큼이 사라지게 되면서 EAI만 남게 되겠다. 다 A가 있으니까 A 날리시면은 결국에 1 더하기 i분의 2i가 되고, 요 놈을 실수화를 하게 되면은 답이 3번이 맞죠? 실수화를 하시면 답이 3번이 나온다. i 더하기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실수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16번에 뭐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매겨놓긴 했지만, 중상 난이도 정도라고 하면은 중상은 맞추면 2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추면 2등급? 뭐 중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풀어본 사람들한테 많이 쉬운 문제인 거고, 이런 문제를 아예 해석을 안 해봤으면은 뭐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고, 우선은 fx를 얘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식으로 한번 쭉 작성을 해보면은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면은 몫이 x 더하기 2고요. 나머지가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요 식만 딱 본 다음에 우리 gx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gx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조건은, 다항식에서는 나눈 식보다, 얘로 지금 전체를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g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gx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돼. 얘를 막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gx가 만약에 2차라고 하게 되면은, gx가 2차면은 이 gx의 제곱은 4차인데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차일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고, 다시 gx가 2차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가 4차가 되는데 말도 안 된다. gx가 3차라고 하면은 gx의 제곱은 6차, 나머지가 6차,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gx가 2차보다 커지게 되면은 얘는 말도 안 되는 거고, gx가 뭐 1차거나 상수항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gx가 만약에 상수항이라고도 해봅시다. 그럼 gx가 상수였어요. x제곱 더하기 c 이런 놈이었어요. x제곱 더하기 c.
그럼 내가 2차로 나눴어. 우리는 항상 2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gx가 만약에 상수라고 하게 되면은 요만큼이 상수 빼기 x제곱이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대로 또 2차가 되겠죠. 그래서 2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gx는 상수항일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 가능한 거는 gx는 1차일 수밖에 없다. gx는 1차인 건데 또 1차 중에서도 이 gx가 1차식이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1차식인 거니까 요만큼은 2차식. 그럼 나눠지는 식이 이제 1차 이하가 돼야 되는 건데 gx가 만약에 뭐 2x 더하기 몇 이라는 식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gx가 만약에 2x의 제곱 2x 더하기 k 뭐 이런 상태였어요. gx가 요만큼을 제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x제곱을 뺐을 때는 얘는 x제곱이 소거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서 나머지가 2차식이 될 거고 결국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가 되려면은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식일 수밖에 없다 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gx의 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을 뺐을 때 gx가 x제곱이 날아가야 되는 거고 요만큼이 1차가 되려면은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1차식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fx gx라는 말 때문에 g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일 수밖에 없고 gx를 x 더하기 k로 두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가식만 잘 본 다음에 g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 함수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x 더하기 2 gx 자리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은 x제곱 더하기 k x 더하기 k의 제곱을 하면은 뺐을 때 2kx 더하기 k제곱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보면은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gx라는 게 x 더하기 k였어요. 그럼 어떤 다항식이 x 더하기 k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인수 정리를 조금 이용을 해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k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여서 x에 마이너스 k 넣었을 때 f의 마이너스 k는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제곱은 0이어야 된다. 요만큼을 k로 한번 묶어보면은 k제곱으로 한번 묶어보면은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0인 거여서 따라서 k 값은 1이거나 0이다가 등장을 합니다. k는 1이거나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1인지 0인지를 결정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힌트가 요거예요. f0이 0보다 크다라는 게 근거가 되면서 k가 만약에 0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k가 0이었어. 0이었으면 그때 f0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요만큼은 사라지고 요만큼도 사라집니다. k가 0이고 x도 0이라고 하게 되면 f0은 0이라는 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f0은 0보다 크다라는 말에 유배가 되고 있는 거고 얘는 탈락. 따라서 k는 1이어야 된다. 실제로 k에다 1 넣은 다음에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얘는 3이 나와요. 3. 3이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f0은 0보다 크다가 3이 된다. 그래서 fx를 결정을 한 거고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f1을 구할 수가 있겠죠. 1을 잘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3 곱하기 3 더하기 3 12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17번. 요 4차식이. 4차식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 값과 f1의 값을 구하자. 이 표현을 되게 애매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전혀 애매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얘가 4차식인 거고, 4차식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결국에 요만큼을 잘 인수분해 해보면은 얘가 fx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2차식의 제곱으로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만큼을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이 되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개를 시켜봐야죠. 전개를 할 때 이쁘게 전개를 하려면은 이렇게를 묶어서 전개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봤을 때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이랑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랑 뒤에 더하기 k가 있는 거고,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또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요. 근데 치환을 할 땐 항상 요것만 치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것만 치환은 내가 편하려고 치환을 하고 있는 건데 치환을 해도 불편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는 거야. 나 인수분해 하려고 치환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을 통째로 라지 x로 두시고 요만큼을 라지 x 더하기 8로 두면은 얼마나 좋을꼬. 그래서 이 둘을 곱하세요. 결국에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 라는 2차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어떤 수의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16이어야 되고, 판별식 여기다 쓰면 되겠죠. 16이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 이게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x에다가 아까 처음에 치환했던 요만큼을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이 fx라는 게 얘가 fx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fx의 제곱, 그래서 상수 k값과 f1의 값의 합을 구하시는 거니까 저 k값은 아까 16이었었고요. f1은 대입하시면은 20이 나와서 답은 36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20번) 20번도 이제 양생 또 아까 뭐였죠? 저 14번 문제랑 뭐 맥락이 비슷한 건데 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는 두함수의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은 두함수의 교점의 x좌표, 실근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 실근의 합을 구하자,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식을 쭉 본 다음에 조건 두 개를 본 다음에 이 나 조건을 보고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아지고 있는 거고, 얘를 딱 본 다음에 내가 항상 함수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했어요. 이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결국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이 접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근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교점이 한 개다라는 뜻이 될 거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다. 그래서 가에서 y는 fx의 축의 방정식은 x가 2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이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축의 방정식이 x가 2일 때래. 근데 2차 방정식 y는 fx는 y는 마이너스 1하고 접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끝났지? 얘가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여서 fx의 식을 그냥 바로 세워버리면 된다.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번에 답은 요거고요. 뭐 얘를 전개를 했어요. 일단 나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 보면 될 것 같다. 뭐 전개하면 요게 등장하는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빼기 1에 x 빼기 3인 거니까 결국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두 개를 구하시오. 1, 3이라고 쓸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서술형 쓸 때는 표기 때문에 괜히 감점 당할 수 있다 보니까 1, 0, 3, 0이라고 잘 쓰도록 합시다. 오케이. 뭐 fx를 가지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썼다고 해서 1번을 감점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쫄리시면은 얘를 전개한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 거죠. 여튼 요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x값만 1, 3 이렇게 쳐버리면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다. 조심. 그리고 실제로 상일여고가 서술형을 조금 까다롭게 보는 편이다 보니까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4번으로 갑시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술형 3번, 4번이 난이도를 상으로 적어놨는데 난이도가 상인 거는 틀려도 1등급, 틀려도 1등급, 틀려도 1등급, 전교 1등도 틀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난이도입니다. 근데 이게 1번, 2번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3번도 답 내는 건 쉽거든요. 답을 낼 수 있는데 답을 낸 다음에 답이 아닌데 그게 답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문제인 거예요. 여튼 이제 1, 2번은 굉장히 쉬운 거고 3번이 조금 난이도가 상이었다.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도 보면은 20번 문제에 1번은 또 그냥 난이도가 뭐 하, 중 정도의 수준인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그 뒤에 게 많이 빡셌다.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는 걸로 해보죠, 뭐. 그 서술형 3번 보시면은 이거 2개만 하면 돼요. 서술형 3번에 뭐 x 더하기 y가 a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이고 x 5승 더하기 y 5승이 a였다. 단 a는 0이 아니다. 뭐 실수 x, y, a래요. 그랬을 때 뭐 1번하고 2번은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합이 a고 곱이 a임을, 아니 제곱이 합이 a임을 이용해서 x, y를 구하자. 근데 우리 x, y를 구한다는 게, 그쵸? 우리 EX, y를 구하려면은 우선은 EX, y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EX, y라는 거는 요 x 더하기 y의 제곱, a의 제곱에서 a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x, y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요게 1번의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번을 가지고 참고해서 x 3승 더하기 y 3승을 또 구하래. 그럼 다 줬으니까 또 이것도 그냥 구하면 돼요. x 3승 더하기 y 3승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얘는 뭐였다 때려 박읍시다. x 더하기 y의 3승에서 3xy에 x 더하기 y 이 공식에다가 잘 대입을 해보면은 요게 a의 3승 이렇게 되고요. 우선 a의 3승 빼기 3 xy는 2분의 a제곱 빼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뭐 2분의 복잡해 2분의 a 3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a의 3승 더하기 2분의 3 a 제곱 이렇게 등장합니다. 2분의 3 a 제곱 요게 x 3승 더하기 y 3승이 되는 거여서 요게 답입니다. 이번에 자, 1번은 뭐 이렇게 뭐 2분의 1 따로 쓰시던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을 좀 보시면은 3번에 x 5승 더하기 y 5승 예임을 이용해서 a 값을 모두 구하자. 그럼 x 5승 더하기 y 5승이 처음에 a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대로 다 때려 박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구했던 것들을 다 천천히 잘 대입을 해보면은 a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이것도 a였어요. a 곱하기 x 3승 더하기 y 3승 구했죠. 이상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 a 3승 더하기 2분의 3 a 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 요놈의 제곱 네, 분모는 4라고 우선 쓸게요. 4분의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a x 더하기 y는 a였으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우선 우변을 가지고 a로 좀 묶어볼게요. a로 묶은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아니면 맨 처음에 a가 0이 아니라고 했다 보니까 a를 약분을 해도 괜찮고 a 날립시다. 그냥 날리면은 좌변 1대 오케이. 이 상태로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요 분자에 있는 게 요거 전개했을 때 a의 4승 빼기 2a 3승 더하기 a제곱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얘 빼기 얘를 잘 해보시면 실수할까봐 결과를 좀 알고 시작할게요. 얘를 가지고 네, 전개를 잘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a의 4승 여기서 나오고요. 마이너스 4분의 1a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a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2a의 3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있는 것 좀 보면은 여기 2분의 3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D가 플러스 맞죠. 이게 4분의 5 미안해요. 4분의 5 A의 제곱 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우변 정리하면 요거예요. 4분의 5 A의 제곱. 이 상태에서 양변에 4배 때리고 좌변으로 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요게 A의 4승 빼기 5A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제 4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이거 뭐 A의 제곱을 내가 뭐 라지 A로 치환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뭐 X로 치환하면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이게 4죠, 4.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거니까 이제 X 빼기 1,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 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A가 4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총 4개다 라고 했어. 문제를 쭉 보니까 맨 처음에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만 있었다 보니까 A가 4개구나.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열심히 다 풀고 마지막에 얘가 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A가 총 4개가 등장을 하긴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아닌 게 또 존재를 해서 아닌 것들을 제외를 시켜야 돼요. 답은 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걸러야 된다가 지금 정답인데 이게 왜일까? 여기서 요거를 봤어야 됩니다. 이 실수 XY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고 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실수 XY A 였을 때 요거 때문에 우리 X랑 Y가 실수였을 때 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일 거다 보니까 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의 애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생겨버려요. XY가 실수였다 보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돼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뭐 여기는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 때문에 결국에 A는 양수다 라는 말이 처음에 생기고 시작을 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거 풀다가 이거를 봤으면은 그거는 진짜 신이고 이거는 뭐 거의 틀리라고 낸 거죠 지금 사실은. 찾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다. 근데 우선은 처음에 있는 이 실수 XYA라는 말 때문에 XY라는 말 때문에 이 A가 양수여야 돼서 마지막에 있는 음수 2개를 걸러놔야 답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 4번. 네. 서술형 4번에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만큼을 구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고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떠먹여주고 있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고 알파 베타는 P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1인 걸 가지고 그대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럼 때려 박아 보시면은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분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제곱 빼기 요 놈의 4배인 거니까 P제곱 마이너스 4 P제곱 4 P 더하기 4 만큼이 분자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분모에 있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처음에 있던 P제곱 빼기 2P제곱 빼기 2P 더하기 2가 뜻이 분모로 들어가게 될 거다. 정리 한번 하시면은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3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4 나누기
분모에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 뒤에 빼기 3까지 있으니까 빼기 1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 빼기 1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식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만 또 곱해서 결국에는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분의 3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p 빼기 4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설경들을 이용해서 얘를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p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요거다란 말씀. 그래서 1번을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다. 또 얘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시키고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를 m이라 놓자. 근데 뭔가 중간중간에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은 조금 심어놨어서 조금은 서술을 해보면은 점수를 더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 얘를 m이라고 놓자 또 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다 쓸게요.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1은 1분의 뭐였죠? 뭐가? 3p제곱 더하기 4p 빼기 4를 m이라고 놓고 얘를 m이라 두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m이라 놓자. p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p가 유리수임을 만족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자. 오케이. 사람대로 합시다. p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니까 p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p를 넘기세요. 넘기셔서 이 주어진 식을 3p 제곱 더하기 4p 빼기 4는 m 2p 제곱 이거 전개할게요. 그냥 mp 제곱 더하기 2pm 2mp라 해야죠. 2mp 더하기 m 이렇게 될 거고, 이 p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얘도 방정식이긴 하지만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길게요. 넘겨주시면은 우변으로 넘깁시다. 얘는 m-p에 x제곱 더하기 2m-4 x 더하기 m 더하기 4는 0이다 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x가 아니라 p였죠. 다시 쓸게요. 우변으로 쭉 넘겼을 때 얘는 m-3 p제곱 더하기 2m 빼기 4 p 더하기 m 더하기 4는 0이라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이 p에 대한 2차 방정식에 p가 유리수임을 만족하도록 하는 m값을 구하래.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 p라는 거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이 근이 유리수임을 만족하도록 하는 m의 값을 구하자. 이 p값이 유리수가 된대요. 그 근을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제 근의 공식을 한번 세려보면은 p는 2차식이었으니까 뭐 2a분의, 근데 이거 짝수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분모에 m 빼기 3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m 빼기 3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 더하기 2 뿔마 루트 짝수 공식 m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m 더하기 4 이런 식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얘를 가지고 p값을 구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니까 이런 근의 공식이 등장을 하는 거고, 문제에서 p가 유리수임을 만족하도록 하는 m값을 구하래. 그럼 p가 유리수가 되려면은 처음에 m은 자연수를 깔고 가고 있었거든요. m은 자연수인 상태에서 요만큼은 자연수, 정수, 요만큼도 정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p가 유리수가 되려면 유리수라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 그럼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루트 안쪽에 있는 식의 값이 어떤 제곱수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여서, 처음에 m은 자연수였었을 때 이 안에다가 m의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되면서 루트가 사라질 수 있게 뭐 그런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잠깐 써보면은 이거 전개해보세요. 그럼 얘가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에서 m제곱 더하기 m 빼기 12를 뺀 거니까 정리해보시면은 m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5m 더하기 16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거. 루트 안에 마이너스 5m 더하기 16이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m 값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돼야 루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m에다가 자연수를 집어넣어 보는 거고, 근데 m에 이제 너무 큰 수를 집어넣게 되면, m에 뭐 4나 5나 이런 수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안 되는 거고, m에 뭐 1, 2, 3 정도를 넣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m에 1을 넣게 되면은 이건 루트 11이니까 뭐 제곱수가 아닌 거고, m에 1을 넣어도 루트 6. 근데 n에 3을 넣게 되면은 그때야 된다 라고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은 3이어야 되고, m이 3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딱 1이 돼버리겠죠. 루트 1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m이 3인 걸 구했어.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게 존재하는데, m이 3인 걸 구해서 내가 m을 대입을 했어요. m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 루트 안에는 지금 1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1. 여기도 m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3을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얘가 사라져. 뭘까 이건 또. 다시.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면 돼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되게 m값을 정해놨더니 갑자기 또 분모가 0이 돼버리면서 얘가 뭔가 식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분모가 왜 0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려면은 항상 알고 가야 될 게, 이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인 거잖아. 그럼 우선 위에 있는 식이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함부로 근해 공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감점 당하기 싫으시면은 앞에 m이 3이 아니다를 깔고 가야 돼요. m이 3이 아닐 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m이 3이 아닐 때 요 p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얘가 될 거고, 뭐 그때를 쭉 가보니까 마지막에 m이 3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야. 결국에 이거는 지금 모순이 뜬 거예요.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m 값이 등장을 했는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닐 때 m 값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2차 방정식일 때 m이 3이 아님을 깔고 갔는데 마지막에 3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니까, 결국에 요 p에 대한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p에 대한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1차 방정식이거나 뭐 더 차수가 밑에 있거나, 여튼 이제 1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다시 m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3을 넣었을 때 요만큼의 값이 등장을 하게 된다. 어땠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 m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냥. 여기 이제 1차 방정식일 때가 되는 거고,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2p. 맞나? 그쵸? 더하기 7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m에 3을 넣으니까, 그때 p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7이었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지금도 서술도 굉장히 좀 빡세다. 방금처럼 뭐 m이 3이 아닐 때, m이 3일 때 모순이다 뭐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약간 교육과정을 지금 오버한 게 아닐지. 저 뒤에 있는 그 명제까지 간 다음에 수하를 배우고 이걸 하게 되면은 또 그럴 수가 있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난이도 상 정도는 뭐 틀려도 1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우선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100점이 너무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나오면 빨리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가고 내가 푼 것들 다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제 그 항상 3번 문제처럼 이런 것도 경계해야 돼요. 막 다 구했는데 마지막에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겨우 막 시간을 막 써가지고 5분 만에 답을 내는데 답이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잠깐 좀 멈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